돈으로 돈을 버는 6가지 단계. 그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인데 시간과 돈을 1대1로 맞바꾸는 걸 지향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돈을 벌고 있다. 대부분 직장인들이 딱 이런 상태거든요.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잖아요. 맞아요. 내가 회사를 위해 일하거나 물론 나를 위해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돈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내가 구축할 수 있는 자산의 유형 해서 5가지 예시를 들고 있어요. 네. 첫 번째 비즈니스, 두 번째 부동산, 주식, 채권, 세 번째는 지적 재산권, 네 번째 실물 자산, 5번째 파트너. 여기서 내가 몇 가지나 가지고 있나 점점 더 쌓아 나가야 되는 단계인 것 같고 어쨌든 여기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을 늘려 나가야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들이 하나둘씩 더 생기는 거니까 이 중에서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당신이 돈의 하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을 투자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추구를 해 나가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직장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비즈니스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결국 항상 누군가의 수단으로서 레버리지를 당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양장본 기준으로 1장에 그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망상 바로 윗부분인데 그 바로 위에 레버리지 철학을 당신의 철학으로 만들어라 이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다른 부분에 좀 꽂혀서 결국 레버리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덜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이것도 진짜 많이 느낀 것 같아. 당신의 삶에 타인의 계획을 끼워 넣지 마라. 좀비 무리를 따라가지 마라.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하고 가치가 낮은 모든 일을 아웃소싱하고 당신의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하는 레버리지 철학을 가지고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의도대로 계획에 따라 삶을 살아가라. 아까 말씀하신 그 5가지가 여기 세부 내용인데 이게 결국에 이 책의 저는 핵심이라고 봤어요. 마지막에는 당신의 비전에 집중할 시간을 최대화하고 단순 작업과 시간 낭비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유튜브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회사도 다니고 있고 하지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비 게임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뭔가 이슈가 발생하면 막 거기 우르르르 다 몰려들어서 막 물어뜯고 그다음에 새롭게 막 이게 유튜브가 지금 엄청나게 대세지만 1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쵸, 10년 전에는 뭐 페이스북 20년까지 싸이월드 맞아요. 버디버디 아이러브 스쿨 너무 나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 페이스북, 뭐 싸이월드 그때 당시에 그 좀비무리처럼 따라가는 거거든요. 물론 트렌드에 맞게 뭐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맞는 말인데 이게 내 신념이었고 다른 사람의 좀비무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 비전에 집중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의 의도대로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내 의도대로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라는 내용. 이게 좀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단순 작업과 시간 낭비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된다고 하지만 또 다른 부분 보면은 그 1장에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의 첫 부분이거든요. 그 레버리지 할 것인가 레버리지 당할 것인가 그 위에 보면은 레버리지가 30년에서 40년 후처럼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한 번의 긴 은퇴 생활을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짧은 은퇴 생활을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그 문구만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말고 열심히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첨언하고 있는 거는 젊을 때 바짝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네가 부를 잃어서 놀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짧은 은퇴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욜로족이라고 하잖아요. 돈 막 쓰고 막 이런 욜로가 아니라 진짜 그 욜로의 의미는 시간의 욜로가 돼가지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시간에 그것을 하는 것. 그 생활을 자주 즐기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이 시대에 되게 맞는 발상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쓸데없는 거를 위임함으로 인해서 내 시간을 소중한 사람과 아니면 내 소중한 비전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좀비무리 때를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시간이 남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는 내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 시간 레버리지하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열심히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을 다 읽어보면은 지속적으로 짧은 은퇴 생활을 즐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되게 뭔가 이 책 좋다, 놀라고 하네. 맞아. 근데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는지 알려주는 되게 좋은 책이다. 근데 이 책이 좀 위험한 게 사회 경험이 없거나 사회 초년생으로 들어갔는데 이 책을 읽으면 되게 위험한 거야. 그쵸. 내가 할 줄 알고 레버리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위험한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시간에 무조건 일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좋은 건지 알면서도 그렇게 짧은 은퇴를 하는 게 네. 당장 내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되고 뭔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고 하면서도 그걸 결단을 내리고 실제로 실천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겠구나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뒤에 좀 조금만 더 뒤에 가면은 포기가 나약함으로 여겨진다는 이유만으로 그 일을 계속하는 게 옳을까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맞아. 막 우리가 솔직히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나 회사에서 배우는 거는 야 끝까지 다 해, 포기하지 마,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당신이 생각하기에서 가치가 없거나 보상이 형편없는 일이라면 빨리 포기하는 게 현명하고 용기 있고 강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포기할 줄 알아야지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지 어떤 일을 배제할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정리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고 맞아.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맞아. 일을 시작하면서 정리가 안 되면 위임도 결국 안 되고, 그러니까 포기할 거는 정리를 하고 빠른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도 레버리지 일환이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진짜 완전 되게 효용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맞아. 책 같거든요.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이 책 짧아서 좋았어요. 몇 페이지지? 26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게 돈에서 한 400페이지 읽고 넘어오니까 이 책 좀 짧게 느껴졌었던 거. 이 책 읽으면 진짜 직장 다니는 게 되게 현타오고.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약간 이게 위험하다고. 맞아요. 이 위험한 책이라는 거. 그때 당시에는 막 그때 부동산 투자할 때 우리가 이 책 맞아. 읽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역시 맞는 말이다 막 이러면서 읽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좀 어느 정도 부를 쌓거나 그 해당 업력이 좀 있어야 되는 분들이 읽으면 되게 좋은 책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계속 읽어야 되는 책이긴 한데, 사회초년생이 읽거나 직장인들이 읽거나 하면 약간 이 내용을 말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책이거든요. 맞아요. 레버리지 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려놓아라, 정리해라, 인력을 쓸 땐 빨리 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더 많은 돈과 시간을 날린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 인력에 대한 것들 뭐 되게 상세히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회사 그만두라는 말인 줄 알고, 그죠? 거의 지금 회사원들은 그만두고, 이거 보면은 되게 당장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왜냐면은 주 5일 근무 이틀 휴식은 사회가 정한 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레버리지 당하고 있다. 그쵸. 막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현금 흐름도 필요한 사회고, 직장인도 결국 그쵸. 자기 사업을 하나씩은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업에서 위임을 하고, 그리고 그 위임한 일에서 내 개인 사업이 월급을 초과할 때까지는 회사를 다니면서 유지하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23페이지에도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25명 중에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들은 모두 회사를 설립했거나 물려받았다. 한 명도 빠짐없이 고용주, 자영업자, 투자자다. 이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안다. 결국엔 직장인에서 다 이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빨리 깨닫냐, 아니면 못 깨닫고 계속 지속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고. 요즘에 근데 이제 막 뭐 52시간제도 뭐 이런 것도 논란이 많기는 하지만, 요즘에 적게 일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걸 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저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본인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요즘에 너무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레버리지를 통해서 좀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좋은 책이네요, 진짜.